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존처럼 짧은 정보를 전해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은 차분하게 나눠보려 합니다. 들려드리는 가운데 제가 조금 버벅거리거나 실수가 있어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법륜스님의 증문즉설이라는 방송 가끔 보시나요? 저는 모든 사례를 다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가끔 현재 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민이나 어떤 상황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 때면 하나씩 찾아서 들어보곤 한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답을 듣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였구나. 이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의 고민이 꼭 해결되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내가 너무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위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고령의 부모님 돌봄과 그 안에서 생기는 형제 간의 갈등에 대한 한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혼한 딸이 93세 어머니를 다시 모셔야 하는 상황에서 큰 고민과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연이고요. 이 사연의 주인공을 편의상 큰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93세 어머니는 그동안 미혼인 작은딸과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갈등이 심해졌고 결국 작은딸이 분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큰딸에게 그럼 너가 들어와서 나랑 함께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큰딸은 시집간 이후 40년 넘게 어머니를 직접 모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머니를 한번 모셔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친정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큰따님의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참 착하시고 거절을 잘 못하는 정이 많은 분이라는 게 느껴졌는데요. 어쩌면 40년 이상 그동안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놓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작은딸과 어머니의 갈등은 사실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었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함께 살다 보면 자잘한 다툼과 서운함이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머니가 고령이시고 최근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십니다.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어머니 건강이 앞으로 더 약해질 가능성도 커진 상황에 놓이시게 된 거죠. 어머니는 예전부터 당신의 이런 상황을 준비하셨는데요. 노후자금, 병원비, 장례 비용까지 혹여나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시려고 2억 원 정도가 들어있는 어머니 통장을 함께 사는 작은 딸이 아니라 큰 딸에게 관리해 달라고 맡기게 되십니다. 여기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갈등이 시작이 된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작은 딸은 큰 충격과 서운함을 당연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같이 사는 나를 못 믿고 멀리 떨어져 사는 언니에게 통장 관리를 맡기는 건 정말 엄마에 대한 서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이런 감정이 쌓이면서 결국 폭발하게 되고 분가를 선언하게 됐던 겁니다. 또한 언니 입장에서 복잡한 건 현재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결혼 안 한 동생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예전부터 비추셨고 이해심 많은 언니도 이에 동의를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생의 이런 행동들이 언니 입장에서는 너무 애같고 철이 없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과 갈등들이 한꺼번에 터진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은 작은 딸은 분가를 준비하고 있고 어머니는 혼자 지낼 상황을 너무 불안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큰딸에게 빨리 들어오라고 매일같이 재촉을 하시는 거죠. 큰딸은 간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자 매일 어머니의 통화가 부담스러워지면서 점점 우울해지고 불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작은 딸이 완전히 나가진 않았고 요양보호사나 친척들이 도와주고 있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언제 오느냐, 빨리 와라, 혼자 있으니 불안하다, 매일같이 전화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법륜 스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은 이 사연에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법륜 스님의 답변을 먼저 들어보실게요. 전화해드리고 가는 거를 최대로 늦추세요. 가는 거를. 전화해드리고 간다 그러고 아이고 이것 때문에 못 간다 저것 때문에 못 간다 이러면서 최대로 늦추세요. 그러면 동생이 이제 또 뭐 하다가 보면 또 이거 니보단 동생이 낫다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내 거짓말하고 안 내려온다 이래가지고. 법륜 스님께서는 어머니 댁에 가는 걸 최대한 늦추라고 하십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효녀 심청이처럼 완벽한 효녀가 되려고 하니까 큰딸이 힘든 것이다. 노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이런 모습이다. 마음이 왔다 갔다 깜빡하고 애기처럼 변한다. 즉, 어머니를 맞춰드릴 수 있으면 맞춰드리고 못 맞춰드리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니 그걸 가지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부모님의 재산 문제에 욕심을 썩지 말라라고 조언하십니다. 살아계실 때 재산을 어떻게 쓰고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맡길지는 어머님의 자유이시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걸 간섭하는 순간 욕심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저 역시 이 답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돌보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내가 더 잘해야 되나? 다른 형제들에 비해 내가 더 고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나의 그릇이 작은 사람인가? 온갖 생각들 때문에 스스로 더 힘들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누구도 완벽한 심청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자식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고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부모님 돌봄 때문에, 형제 자매 관계 때문에, 가족 간의 재산 문제 때문에 혼자 마음앓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 고민 혼자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청이가 아니라고 불효자식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충분히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공감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